네, 저희 아까 여기 확인했던 문제 뭐 한마디만 더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 5번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일단 단위원이 있는 가한한이기 때문에 여기 체이냐 여부하고 i가 극대냐 여부는 이제 동치의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극대냐를 따지는 거하고 체냐를 따지는 건 이제 개념이 같고, 그다음에 여기 극대냐를 따지는 거하고 여기 안에 있는 애가 기하기냐를 따지는 개념이 PID에서는 동치 개념이 돼요. 근데 얘는 PID가 아니기 때문에 동치 개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풀이 과정을 보면 이제 해가 있고 뭐 여기 1차 인수가 있고 여기 뭐 안에 들어갈 애를 찾고 뭐 이렇게 얘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해가 만약에 없는 애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뭐 지금 차수는 지금 2차인데 뭐 2차 시험에서 만약에 해가 없는 애가 나왔으면 기하기라는 얘기랑 뭐 극대라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기하구로 생성해서 극대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PID에서는 옳은 개념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PID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옳은 개념이 아니다. 얘하고 이제 저게 체냐는 이제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원래 질문이 이게 체이냐라는 질문인데, 만약에 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따지기가 힘들어진다. 다행히 해가 있는 애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해가 있는 애를 준 거고 답을 하기 쉽게 이제 준 상황이고, 이 물음표 상황은 PID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어서 이걸 아무리 확인을 해도 여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PID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46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여기 정수환하고 이제 유리수환에 대한 뭐 환준동형 사상이고 뭐 단사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이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가 이제 환준동형 사상이고, 뭐 A가 정의역에서 이제 멱등원이었다면 이제 보내진 애도 이제 멱등원이다. 어쨌든 정의역의 멱등원이기 때문에 AA 곱은 이제 A가 되는 그런 A였던 거고, 뭐 환준동형 사상이니까 뭐 곱셈에 대한 이동 관계는 그대로 보장을 하는 거고, 결국은 얘는 자기 자신하고 곱해서 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멱등원이 보내져도 멱등원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뭐 1 같은 애는 멱등원이고 그걸 보내진 애도 멱등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보장이 된다. 어쨌거나 이제 멱등원을 찾는 상황을 좀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정수든 유리수든 다 정역인데 어쨌든 정역 동네에서 멱등원을 찾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저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이제 멱등원을 찾는 거고, 넘겨보면 이 등호를 역시 만족하게 되는 x를 찾는 거랑 같은데, 정역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제 둘 중에서 0이 되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0이 되는 건 0이고 여기서 0이 되는 건 1이고 그 0하고 1 말고는 더 이상 없다. 정역이면 0인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든 여기서든 0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럼 0하고 1 말고는 더 이상 없다. 정역이니까. 그래서 문제 상황도 뭐 정수든 유리수든 다 정역이고 어쨌든 이 0하고 1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뭐 문제에서도 충분히 성립한다. 그래서 뭐 가분보기가 이제 n을 보낸 게 다시 n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고, 어쨌든 뭐 1에 대한 등호 관계는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성립을 하고, 아까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정역에서 1은 멱등원이고 보내진 애도 멱등원이 돼야 한다. 어쨌든 G1이 멱등원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정역 동네에서는 멱등원이 2개밖에 없다. 0하고 1밖에 없고,
그래서 가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만약에 1에서 0으로 보내지게 되면 뭐 2도 그냥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은 단사랑 이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1은 0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1이 갈 방법은 1이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모든 n이 n으로 가는 것도 이제 성립을 한다. 결국은 이제 뭐 개념을 그냥 잠깐 다시 보자면 멱등원은 멱등원으로 대응한다라는 거고 정역에서의 멱등원이 두 개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개념에 의해서 가번은 성립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기나 이제 세 번째 보기가 이데알에 관계되는 명제가 나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기 뭐 파이가 역시 환준동형 사상이었을 때 정역의 이데알을 보내게 되면 이제 치역에 대한 이데알이 된다. 치역에 대한 이데알이다라는 개념을 성립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함수가 전사라면 뭐 치역이나 공역은 이제 집합이 같기 때문에 이제 전사라면 결국은 공역하고 치역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공역에 대해서 이데알 개념을 만족한다. 근데 만약에 전사라는 상황이 안 되어 있은 뭐 그런 일반적인 전사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정역에 대한 이데알을 보낸 게 이 공역에 대해서 이데알이란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보기는 그냥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제 뭐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역에 대한 이데알은 맞고 뭐 전사라면 당연히 공역에 대한 이데알도 맞는데 전사 보장이 안 돼 있으면 공역의 이데알이란 보장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보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두 번째 질문 상황이 이제 정역에 있는 이데알 i를 보낸 게 이제 공역에 대한 이데알이 맞느냐라는 얘기인데 혹시 전사라면 맞는 얘기를 보장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사냐를 보면 당연히 전사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역은 그냥 정수밖에 나오지 않고 유리수 4분의 1 뭐 이런 애들은 치역에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전사가 당연히 아닌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그럼 안 될 만한 애를 적당히 찾아보면 된다. 그럼 이제 또 안 될 만한 애를 찾겠다라고 보면 이제 공역이 사실 채기 때문에 공역에 대한 이데알은 사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에 대한 이데알은 이제 자기 자신하고 0 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안 될 만한 애를 적으려면 여기 자기 자신하고 0을 빼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정수에 대한 이데알은 뭐 몇의 배수든 다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4의 배수도 이데알인 게 맞고 4의 배수가 보내지만 그대로 4의 배수가 나오고 얘네들이 이데알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두 개 외에는 이데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안 되는 예제를 적은 거고 어쨌든 전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안 될 만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뭐 함수 f에 대해서 뭐 보내고 역상하거나 역상하고 이제 보낸다라는 상황에 대한 뭐 일반적인 상황이 이제 보냈다가 역상을 취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역상하고 보내면 이쪽에 포함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고 단사 조건이 있으면 이제 저 윗줄은 이제 등호도 이제 성립을 하고 전사 얘기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함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전사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긴 등호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기에 대한 역시 일반적인 질문을 쭉 썼는데 그냥 볼게요. 역시 이제 파이가 이제 환준동형 사상이고 뭐 공역의 이데알에 대해서 뭐 역상을 취한 집합이 정의역 집합에 대한 이데알이 된다. 그래서 이 역상시킨 집합하고 이제 정의역 집합은 이제 이데알에 대한 개념이 언제든지 성립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 등호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 N2하고 이 등호 관계가 만족을 하는 이런 N1이 있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보기에 대한 질문인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정의역이 이달인 거는 맞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를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넣었을 때 지금 등호가 정말 맞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등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포함까지는 보장하는 게 맞는데 등호라는 보장을 일반적으로는 안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등호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전사라는 상황이 이제 뭐 파이의 조건 중에 있다면 그때는 이게 등호를 보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등호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전사 개념이 있으면 이제 등호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상황하고 다시 이 상황을 얘기해 보면, 전사 조건이 있을 때는 얘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등호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전사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얘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전사에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전사 얘기가 있으면 이걸 넣어주면 이제 등호되는 게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정역의 이데알인 것도 맞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세 번째 보기 질문인데, 전사라면 맞다. 전사라면 맞다. 근데 전사가 아니면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공역의 이데알 J하고 이 등호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정역에 대한 I를 갖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고, 역시 전사라면 맞는데 이 전사가 지금 아니고, 그럼 이제 안 될 만한 상황으로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고, 안 될 만한 상황을 얘기하려면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갈 만해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역시 얘가 이데알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고 Q 다 쓰거나 0 하나 있는 것밖에 쓸만한 게 없고, 만약에 여기다가 0 하나 있는 집합으로 여기다가 적으면, 그럼 0 하나 있는 집합을 보내면 0 하나 있는 집합이 나올 거고, 0 하나 있는 집합은 또 되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0 하나짜리 집합을 J에다가 적으면 I에다가도 0 하나짜리 집합을 적으면 생기는 걸 확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례 상황으로 적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J 자리에다가 0 하나짜리 집합을 적으면 안 되는 거고, 0이 아닌 예를 적었을 때 뭐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이데알 관계를 만족을 하는데, 정수의 부분 집합을 보내면 다 자기 자신으로 다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유리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보기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어쨌든 두 번째나 세 번째 보기가 이제 전사라면 성립하는 게 맞는데 전사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될 만한 상황들이 있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한체는 항상 다항식의 해집합이고, 그래서 x의 pn승 빼기 x란 저 pn승 차수 다항식에 대한 해집합이고, 결국은 그 다항식의 해를 저 n차원 확대체가 이제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저 등호라는 얘기는 또 제일 작은 얘기도 한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기출문제 조금 전에 푸는 과정에서 또 나왔던 얘기는 이 n을 나누는 어떤 뒤차기약 다항식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는 n을 나누는 어떤 뒤차기약 다항식에 대해서 D차원 확대체이다. 그래서 어떤 D차 기하학 방식에 대해서, 지금 유한체에서 어떤 D차 기하학 방식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 ZPX에 있는
어떤 뒷차기약 당식에 대해서 그 뒷차기약 당식의 분해체가 어떤 체이냐라는 상황은 그대로 그냥 D차원 확대체이다. 예, D차원 확대체이다. 그래서 뭐 47번의 상황을 이제 보시면 여기 x의 p의 4승 빼기 x 저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를 이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다항식의 해를 정확하게 모으면 이제 zp의 4차원 확대체인 거고 그 zp의 4차원 확대체가 여기서 말하는 분해체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저 f에 대한 분해체가 누구냐면 zp의 4차원 확대체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k를 이제 분해체란 이름으로 썼는데 얘는 zp의 4차원 확대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상황에 있는 저 분해체라는 k는 정확하게 4차원 확대체이다. 예, 4차원 확대체이다. 그래서 저기 이제 4차원 확대체는 정확하게 요 x의 p의 4제곱 빼기 x라는 다항식의 해집합이고 이게 문제 상황에 주어졌던 그 다항식 f고 결국은 저 4차원 확대체가 문제 상황에 있는 k라는 체다. 예. 예. 그래서 질문이 결국 k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느냐인데 얘가 지금 사실 k고 k에 있는 애들은 이 등호를 만족하느냐가 이제 가번 질문인데 k라는 상황은 이걸 만족하는 애들 모두 다 모은 집합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걸 다 만족하는 애들이다. 예. 이 등호를 만족한다. 예. 그런 애들만 사실 모은 집합이고. 예. 그래서 4차원 확대체 이제 K는 뭐 이 녀석의 해를 이제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고, 뭐 분해체에 대한 상황도 맞고. 예. 그래서 결국 K라는 이제 4차원 확대체고, 원소는 이제 P의 4제곱이고, 이제 모든 원소가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맞다. 예. 예. 어쨌든 뭐 위한체는 이제 이런 개념을 항상 뭐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이제 이만큼 있는 유한체는 이 다항식의 해를 모조리 모은 집합이고 분해체의 개념을 갖고 있다. 예. 예, 여기 이 질문들은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적었었던 얘기인데 다시 볼게요. 여기 유한체 상황에 대해서 이 갈로아군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을 할 때 언제든지 순환군이 보장되어 있다. 예. 프로비니우스 동형사상이 생성원 역할을 언제든지 한다. 예. 예, 이렇게 적을게요. 프로비니우스 동형사상이 생성원 역할을 언제든지 한다. 예. 생성원이 언제든지 있고 언제든지 순환군 개념을 갖고 있다. 예. 물론 순환군 개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항군 개념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체가 아닌 상황이면 뭐 순환군인지 가항군인지 뭐 비가항군인지는 구체적인 저 일을 보면서 따져보고 아는 거다. 예. 뭐라고 지금 딱 얘기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나서 그때 확인하는 거다. 예. 이건 이제 일을 봐야 알 수 있다. 예. 어쨌든 유한체면 순환군 개념, 뭐 가항군 개념 다 갖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분해체 개념이나 이제 분리학대체 개념이 유한체는 또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분해체 개념 언제든지 있고 여기 언제든지 같은 자연수 값이고 분리학대체 개념도 언제든지 있고 여기도 언제든지 같은 자연수 값이다. 그래서 유한체면 사실 차원을 주게 되면 지금 문제가 차원이 4인데 차원을 4를 주게 되면 지표도 4고 분해의수도 4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분해체 개념, 분리학대체 개념을 유한체는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원소가 4개이냐라는 거랑 이제 순환군이냐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저 4차원 확대체도 이제 원소를 유한계로 갖고 있는 유한체고 그래서 순환군의 개념은 유한체가 이제 모두 다 이제 갖고 있는 개념이고 여기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하고 차원하고 지표도 다 갖고 문제 상황에 저 K는 4차원 확대체이기 때문에 이 원소의 개수도 4개인 것도 맞다. 그래서 차원이 4라서 원소의 개수도 그대로 4고 뭐 순환군 개념도 그대로 갖고 있다.
결국은 Z사라는 군하고 동형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남은 보기 상황을 보면 이제 대응 관계에 맞춰 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보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 이제 Z사라는 순환군하고 동형이다. 예. 그럼 이제 순환군이기 때문에 약수마다 하나씩의 부분군을 갖고 있고 4개짜리도 1개, 2개짜리도 1개, 1개짜리도 1개 있다. 예. 물론 1개짜리는 이제 항등사상만 있는 집합이고, 그래서 4개짜리 1개, 1개짜리 1개, 여기 중간에 2개짜리가 1개 있다. 예. 순환군이니까 약수마다 1개씩 있다. 야, 4개짜리 1개, 2개짜리 1개, 1개짜리 1개가 있고, 그렇다란 얘기는 또 어차피 분해체 분리학대체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있는 애들하고 저기 부분에 있는 애도 하나씩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문제 상황이 여기 ZP랑 다르고 K랑도 다른 중간에 L이라고 쓸만한 애를 오직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속에 하나만 있느냐를 따지는 거랑 이 속에 하나만 있느냐를 따지는 건 같은 개념이다. 분해체, 분리학대체, 유한학대체 개념이 다 있으면 여기 1대1로 대응 관계가 있고 개수도 당연히 같기 때문에 요 사이에 한 개냐라는 질문하고 같은데 요 사이에 한 개밖에 없다. 2개짜리도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제 한 개다라는 상황을 확인할 때 얘가 순환군이기 때문이다. 순환군이면 약수마다 하나씩 있다. 그래서 저기 중간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써놨다. 그래서 부분군은 총 3개가 있고 전체하고 제일 바닥에 있는 애를 빼고 나면 중간에 딱 하나밖에 없고, 그럼 저기서 원하는 L도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제 답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여기 48번 문제는 저희 객관식 시험이 있을 때 이제 서술형 문제들인데 대부분 풀이들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좀 길고 조금 더 어려운 면들이 담겨 있고 그래요. 좀 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애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F는 뭐 저런 P차식이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근의 이름 중에 하나는 이제 알파라고 줬고,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다.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둘 수 있는 어떤 푸사이 알파를 이제 정의를 또 해놨는데, 그럼 여기에는 시그마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이 첨자에 있는 알파랑 그 첨자의 알파가 이제 시그마에 들어간 거랑 그 알파를 빼는 걸로, 그래서 푸사이 알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여기 알파는 F의 근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줬고, 그리고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0이다. 여기까지를 준 거다. 그리고 이제 분해체 이름을 이제 K라고 줬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여기 명제 3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뭐 차근차근 필요한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이제 아까 나와 있던 조건 중에 이제 알파는 이제 F에 대한 해다. 이제 그게 조건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입을 시켰을 때 이제 0이다. 이런 등호를 이제 문제에서 이제 준 거고, 물론 이제 이항시킨 거에 대한 등호도 같은 등호여서 일단 알파가 F에 대해서 근이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등호를 이제 써도 된다. 이제 저 등호를 이제 문제에서 준 거다. 그다음에 이제 ZP에 있는 원소들은 피승하면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애들이기도 하고, 저희 갈루아군의 위수, 그러니까 갈루아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여기 뒤쪽에 써져 있는 체들은 이 시그마가 다 고정한다. 그게 이제 정의니까 ZP에 있는 원소들은 누구냐랑 관계없이 시그마로 보내면 고정된다. 이건 이제 요 분에 대한 정의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별개로 어차피 ZP에 있는 애들은 소체고, 소체는 다 고정을 사실 받아야지 맞아요. 어쨌든 여기가 ZP가 아니라 다른 체, 뭐 다른 체 이름으로 쓰더라도 어쨌든 그 체에 있는 원소들을 고정하는 건 이 군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ZP에는 원소는 뭐가 되든 관계없이 고정된다. 이건 이제 정의다. 여기 분에 대한 정의고. 그래서 이런 등호나 이제 이런 등호는 이제 바로 써도 된다.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 A가 ZP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문제 가정이 있기를 예, 여기 ZP 개수 다항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ZP의 원소예요. 그래서 A는 ZP의 원소인 게 문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등호 상황들은 언제든지 써도 되고 A 또한 ZP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등호도 결국은 써도 된다. 예. 어쨌든 이 등호하고 이 등호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가정이나 마찬가지다. 예. 뭐 지금 또 나왔는데 어차피 저 유한체는 항상 다항식의 해집합이다. 예. 유한체는 항상 이런 다항식의 해집합이고 뭐 특별히 n이 1일 때에 대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x의 p승 빼기 x 그거의 해를 모은 집합이 zp다. 예. 뭐 n이 1일 때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상황을 모은 게 정확하게 zp랑 같다. 예. 결국 이 등호 여부를 따지는 거하고 뭐 ZP 원소를 따지는 것도 동치 개념이다. 예. 그래서 P승에서 자기 자신인지 하고 ZP 원소인지 이것도 동치 개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명제 중에 하나가 ZP 원소를 보이는 게 명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 등호를 보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걸 보이는 게 문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 등호를 보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 등호를 보이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등호, 이런 등호, 이런 등호는 이제 써도 된다. 예. 어쨌든 이게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명제가 3개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명제를 보면 질문이 2개가 있는데 뭐 여기 ZP의 원소인 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하나 있고 K란 집합이 알파를 첨가한 채가 맞다. 이제 1번 명제 안에 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1번하고 2번으로 잠깐 끊어놨어요. 그래서 저걸 하나씩 다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푸사이 알파에다가 시그마를 보내게 되면 그게 ZP의 원소가 맞다는 거를 보여야 돼요. 저게 이제 보여야 되는 명제고 결국은 얘랑 이제 같은 명제들을 제가 쭉 써놨는데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ZP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동치 명제는 P승을 시켰을 때에 대한 등호가 되느냐 여부하고 얘가 동치다. 예. 그래서 ZP의 원소냐 여부하고 P승했을 때 자기 자신하고 같으냐 여부는 이게 동치다. 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집합적으로 같아요. 예, 이런 집합은 언제든지 같은 거고 그래서 저런 등호 관계 그대로 성립을 하고 결국 이제 P승시킨 표현을 이제 쭉 다시 썼는데 이거 푸사이 알파의 그냥 문제에서 준 정의가 시그마 알파 빼기 알파 이게 푸사이에 보낸 그냥 정의고 그냥 문제에서 준 정의고 그래서 그냥 정의대로 푸사이 알파를 그냥 다시 한번 쓴 거고 그다음에 P승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더하고 P승하거나 이제 빼고 P승한 이 표현하고 P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더하고 빼고 하는 표현하고 표수가 P면은 다 성립을 한다. 예. 지금 물론 표수는 P예요. ZP를 소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표수는 다 P고 표수가 P이기 때문에 이런 등호들도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래서 빼고 P승한 거랑 P승을 한 다음에 뺀 거 표수가 P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시그마 알파의 전체 P승하고 알파의 P승을 뭐 시그마에 보낸 거하고 결국 곱셈 보존을 하는 거니까 뭐 시그마 알파들을 쭉 곱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줘서 쓰는 거하고 어차피 곱셈 보존을 하는 거니까 곱셈 보존에 의해서 이 등호도 그대로 성립한다. 예. 지금 시그마는 물론 동형사상이에요. 이제 동형사상인데 연산 보존 중에서 곱셈 보존만 해도 결국 이 등호는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래서 뭐 다 연산 다 곱하고 보내든 보내고 나서 곱하든 어차피 곱셈 보존하면 저런 등호는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다음에 뭐 알파의 P승하고 이제 알파 더하기 A는 아까 이제 알파가 F의 근이다라는 조건이 갖고 있던 등호 관계 때문에
F가 알파의 근이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대입한 건 0이고 이항시키면 이런 등호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알파가 F의 근이다 때문에 이 등호가 있고, 그래서 뭐 알파의 피승은 알파 더하기 A랑 아예 같다. 예. 그래서 여기 피승 표현하고 여기 알파 더하기 A라는 표현은 아예 같은 원소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더해서 보낸 거랑 보내고 나서 더한 거는 뭐 역시 덧셈 보존에 대한 얘기인데, 어차피 환준동형 사상은 덧셈 보존도 다 하니까. 그래서 덧셈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 밑줄에 대해서 두 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같다. 예.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제 써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여기 뭐 시그마 알파, 여기 이제 시그마 알파 이제 그대로 있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전개한 건 이제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있으니까 남는 부분이 이제 시그마 A에 마이너스 A가 0인가 이 부분하고도 당연히 동치다. 예. 좌우변에서 똑같은 애를 없애고 나면 여기 시그마 알파 없애고,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마이너스 알파 없애고 나면 시그마 A 마이너스 A만 남으니까 그게 이제 0이냐 여부하고도 다 동치다. 예. 물론 이게 또 이항하고 나면 시그마 A가 A냐 하고도 동치다. 예.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등호하고 이거하고는 다 같은 얘기다. 예. 결국은 이거를 보여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이게 맞다는 걸 얘기하면 된다. 예. 이 등호가 맞다는 걸 얘기하면 된다. 예. 근데 이 등호가 맞다는 얘기는 아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마는 ZP의 원소는 다 고정한다. 예. 그리고 A는 ZP의 원소이다. 예. 문제에서 A의 위치가 ZP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시그마는 어디서 있는 거냐면 이제 ZP 원소들을 다 고정하는 그런 시그마이고, A도 ZP에 있고 하니까 결국은 시그마는 A를 고정하는 건 이미 군의 정의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 의해서 그냥 정의에 의해서 이 등호를 만족한다. 예. 결국은 이게 만족되기 때문에 얘도 만족을 한다. 예. 그래서 뭐 이따 이제 순차적인 풀이를 거의 반대 상황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고, 이따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개념 때문에 이 얘기가 맞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 예. 이따 순차적인 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저 얘기가 성립을 한다. 예. 뭐 지금 바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다시 순차적으로 다시 적었는데 읽어볼게요. 일단 뭐 알파는 F의 근이다, 그게 가정이 있고, 이 피승시킨 거랑 알파 더하기 A가 이제 등호 상황으로 이제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썼던 뭐 근거 상황인데 ZP의 원소를 고정한다라는 시그마고 A도 ZP에 있다라는 게 문제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는 A를 고정한다. 예. 그래서 이 등호를 시그마가 만족을 이미 한다. 예. 그래서 아까 썼던 얘기를 이제 거의 거꾸로 다시 쓴 상황이고, 사이사이 등호 관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푸사이의 정의가 시그마 알파 빼기 알파고, 빼서 피승한 게 피승을 시킨 다음에 이제 뺀 거랑 같고, 그다음에 다 보내고 피승한 거랑 다 연산을 시키고 보낸 거랑 뭐 곱셈 보존하니까 다 같고, 알파의 피승은 알파 더하기 A랑 이제 같고, 그럼 여기 덧셈을 하고 보낸 거랑 보내고 덧셈한 것도 덧셈 보존하니까 다 같고, 결국 여기를 빼고 나면 얘가 남는데 결국은 똑같다. 예. 그래서 푸사이 알파의 전체 피승과 푸사이 알파가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그래서 저 등호를 보인 게 ZP의 원소를 보인 거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거꾸로 썼던 제일 마지막 상황이 얘였는데, 이거를 체크하는 상황이 사실 해야 될 일인데, 그냥 ZP를 고정하는 시그마이고 ZP A가 있기 때문에 A를 고정하는 건 정이다. 야, 정이다. 그다음에 1번의 명제안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K라는 집합하고 ZP 알파를 첨가한 채가 이제 집합으로 등호다. 저것도 이제 1번 안에 이제 보여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 K의 정의가 아까 분해체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일 작은 채여서
그러니까 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일 작은 체이기 때문에 결국 해를 만약에 다 구할 수 있다면 해들을 다 넣어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나 해를 다 구할 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해를 다 구하는 걸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해를 직접 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뭐 ZP의 개수를 갖고 있는 F가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면 그 해를, 그러니까 알파를 피승한 거, 또다시 전체 피승한 거, 또다시 전체 피승을 한 거, 여전히 다 해가 된다. 예, 해가 된다. 예, 그리고 또 ZP의 원소들은 피승했을 때 등호 관계를 다 만족한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은 이제 이미 나와 있던 개념이고, 어쨌든 알파의 피승이 해가 되는 거인데 알파의 피승은 또 알파 더하기 A랑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알파 더하기 A라는 애도 F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해 중에 또 알파 더하기 A라는 해가 있다. 예. 그러면 얘를 다시 전체 피승하는 것도 또 해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피승하면 또 해가 되고, 그럼 이제 더한 거에 피승하고 또 피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한 거랑도 이제 같고, 그 중에서 또 알파의 피승은 다시 알파 더하기 A하고 또 같다. 예. 그리고 이제 A의 피승은 또 A다. 예. A는 ZP에 있으니까. 그래서 ZP의 원소들은 누구나 다 피승하면 자기 자신하고 같으니까 A가 ZP에 있으니까 A의 피승도 A랑 같다. 예. 결국은 알파 더하기 A하고 A가 또 더해졌으니까 알파 더하기 2A다. 예. 결국은 얘도 해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알파에 피승했던 알파 더하기 A가 해고 또 피승을 해서 쭉 가봤더니 알파 더하기 2A도 해가 된다. 예. 그러면 얘를 피승을 또 해도 또 해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그 알파 더하기 2A의 전체 피승을 한 것도 또 해가 되고, 그럼 역시 더해서 피승한 건 피승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거랑 같고, 역시 앞에 있는 알파의 피승하고 알파 더하기 A하고 같고, 여기 2A라는 표현은 물론 A랑 더한 거고 이미 A가 ZP에 있으니까 A가 두 번 더해져도 물론 ZP에 있다. 예. 그래서 ZP에 있기 때문에 피승하면 또 그대로다. 예. 그래서 ZP의 원소들은 누구든지 다 피승하면 그대로다. 예. 결국은 알파 더하기 A하고 2A를 더해서 알파 더하기 3A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피승하고 또 피승하고 또 피승하고를 계속 하다 보면 2A, 3A 사이에 그런 표현이 계속 얻어져요. 그래서 여기 A, 2A, 3A 이런 애가 쭉 계속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 해가 된다. 예. 그래서 아직은 등호를 안 썼어요. 이제 해가 된다. 예, 해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등호란 얘기를 좀 해서, 등호란 얘기를 하면 해를 다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등호란 얘기를 하면 해를 다 찾았다, 이런 해를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포함관계 얘기까지는 했다. 예. 그래서 이 집합을 가만히 보시면 알파라는 원소에다가 0A, 1A, 2A, 3A, 4A 이런 꼴이 계속 더해져 있는 꼴이다. 알파에다가 0A, 1A, 2A, 3A 그런 애가 더해져 있는 꼴이다. 그래서 이제 ZP를 덧셈을 보면 당연히 이제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ZP를 덧셈 연산을 보면 순환군이고 원소의 개수도 이제 P개고, 그 다음에 저기는 0은 물론 생성원이 아니고 0이 아니라면 또 다 생성원이다. 그래서 0만 빼고는 다 그 ZP에 대한 생성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 아닌 A의 ZP의 원소면 뭐 실제로 문제에 있는 A가 이래요. 어쨌든 ZP에 있는 0이 아닌 원소가 뭐냐랑 관계없이 저 A는 저 덧셈군의 생성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맞다. 결국은 반복해서 덧셈을 해서 0에 1에 2에 3에 이렇게 반복해서 쭉 더하다 보면 이게 ZP라는 원소들을 다 만든다. 생성원이니까 그래요. 0이 아니면 다 생성원이니까 이런 애들을 만들고, 결국은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그리고 물론 집합이 같다는 거는 1하고 A가 같은 원소고 2하고 2A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어차피 순서가 적당히 섞여서 다르게 써지더라도
집합하고 집합으로서 같은 집합이다. 예. 그래서 물론 앞에 있는 애랑 두 번째 있는 거랑 세 번째 있는 거랑 차례차례 다 같은 원소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집합은 이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다. 예. 물론 집합하고 집합하고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를 다 더한 집합하고 여기다 알파를 다 더한 집합도 당연히 집합끼리 같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다 알파를 더한 거하고 여기다가 다 알파를 더해도 그래도 당연히 같은 집합이다. 예. 여기 다 알파를 더했어요. 알파를 다 더했고 당연히 알파를 다 더했고 그래서 이렇게 쓴 집합이랑 이렇게 쓴 집합도 이제 집합끼리 같다. 예. 그래서 아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알파, 알파 더하기 A, 2A, 3A 이런 표현이 F의 해에 포함되어 있던 그 집합이에요. 어쨌든 그 집합을 이렇게 적어도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F의 해 중에 들어가 있던 포함관까지 아까 적었던 그 집합인데 이렇게 적어도 똑같은 집합이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포함관계라고만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F의 차수가 지금 P차식이에요. 그럼 차수가 P차식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서 서로 다른 P개를 적으면 이게 이제 등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가 차수가 이미 P차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P차식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서로 다른 P개를 적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등호라고 쓰면 된다. 근데 여기가 이제 0, 1, 2부터 이제 P 빼기 1까지, 그러니까 0부터 P 빼기 1까지를 적으면 그게 서로 다른 P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0 더한 거부터 P 빼기 1까지 적으면 이게 사실상 서로 다른 P개예요. 이건 서로 다른 P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P차식이고 얘가 서로 다른 P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등호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 결국 이제 포함 얘기까지만 있었지만 서로 다른 P개예요. 저기 0 더한 거부터 P 빼기 1까지 더한 걸로 쓰면 이제 개수가 이제 서로 다른 P개가 되고 어차피 얘가 이제 차수가 P였기 때문에 개수는 이제 P개 2하고 차수가 P니까 이제 등호다. 결국 FA를 다 찾은 거다. 그래서 FA가 실제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를 찾은 건데 알파에다가 0 더한 거, 알파에다 1 더한 거, 알파에다 2 더한 거부터 알파에다가 P 빼기 1 더한 것까지 그 서로 다른 P개는 F해가 다 된 거다. 그래서 해를 다 찾은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냥 찾아봤던 얘기고 증명할 때는 물론 여기 내가 이렇게 찾아놓은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얘가 해가 맞다는 거를 바로 등호로 보여주면 된다. 이게 정말 해가 맞다는 거를 그냥 확인해 주면 그게 충분히 얘기가 된 거다. 그래서 증명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저희가 이제 따져봤었던 중간 과정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기 ZP에 있는 원소들이 더해진 꼴에 대해서 이 꼴에 대해서 얘가 정말 해가 맞다라는 것만 이제 밝혀주면 되고 결국 F에다가 넣었더니 0이 되는 게 맞다를 밝혀주면 된다. 어쨌거나 ZP의 원소들은 항상 피승했을 때는 자기 자신하고 등호로 성립한다. 저 등호는 언제든 성립하고 F의 정의가 X의 P승 빼기 X 빼기 A가 아까 F의 정의였었어요. 아까 문제 첫 줄의 정의가 문제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알파 더하기 M을 그대로 넣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알파 더하기 M을 그대로 넣고 그냥 F에 대한 정의고 역시 더하고 피승하는 표현은 이제 피승하고 나서 이제 더하는 표현으로 적으면 그대로 같은 거고 뭐 여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이제 적었고 여기 알파의 P승, M의 P승, M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M하고 M의 P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첫 줄에 적혀 있듯이 M의 P승하고 M하고는 똑같은 거고 결국은 똑같은 걸 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다시 알파의 P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알파는 0이니까 그래서 알파의 P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건 원래 0이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알파의 P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고 그리고 F알파고 0이다 결국은 넣어줘서 이제 쭉 확인을 한 결과가 0이 되는 게 이제 맞다 그래서 결국은 M은 이제 ZP의 원소니까 이제 0 더한 거, 1 더한 거부터 이제 P 빼기 1 더한 것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피계를 다 해로 갖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거다. 예. 그래서 모든 근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넣어준 제일 작은 체인데 어차피 ZP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쭈루룩 다 뭐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ZP는 어차피 여기 개수에도 있으니까 개수에 있는 원소들을 여기 굳이 더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더하고 있는 이 ZP 원소들은 안 써도 된다. 예. 결국 알파 한 번만 쓰면 된다. 예. 그래서 이 등호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1번 명제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있던 부분인데 해를 다 찾아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동형사상인가를 확인하는 얘기고, 그럼 이제 뭐 준동형 얘기, 단사 얘기, 전사 얘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쉽게요.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